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 취재해 오셨어요? 네, 광주에서 배달의 민족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독립운동? 예. 지난 9일날 배달의 민족이 점주들을 대상으로 중개 수수료를 또 인상했습니다. 6.8%에서 9.8%로 기존보다 3% 오른 건데요. 네. 여기에 광주 지역 소상공인들이 더는 못 참겠다라면서 배달의 민족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공공 배달 앱으로 갈아타자라면서 서명 운동이 시작된 건데요. 네. 애초에 1,000명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과연 이번 독립운동이 배달앱 시장에 어떤 구멍을 뚫을 수 있을지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공공 배달앱은 사실 그 광주가 아니라 다른 데서 좀 시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성공을 크게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네. 이게 경쟁이 쉽지가 않을 텐데. 네, 그 쉽지 않다는 거를 이제 소상공인도 그렇고 예. 지방자치단체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목표는 독점 기업을 위협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 배달의 민족을 견제하는 앱이 하나라도 있어야 독과점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현재 광주에서 배달의 민족 점유율은 50%입니다. 이 공공배달앱 이용률은 17%인데요. 예. 이 17%를 30%까지만 올려놓으면 어쨌든 경쟁이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공공 배달앱은 누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운영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 우선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앱을 개발해서 직접 운영을 하는 네, 구조가 네,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미 이제 기존에 있는 배달앱 업체와 협약을 맺고 공공 배달앱으로 선정을 한 다음 이제 운영을 하는 방식인데요. 예, 예. 광주광역시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이름이 이제 땡겨요 그리고 위메프오 이렇게 두 가지 앱이 있는데요. 네. 두 가지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있어서 다양한 셈이고 또 업체 어느 한쪽이 독점을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계약 협약 기간 동안 또 마음대로 수수료를 올릴 수 없다는 것도 이제 가맹점한테는 이점이기도 합니다. 이 협약상에 거의 들어간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공공 앱이라 하더라도 수익은 내야 운영이 될 거고 예. 점주들에게 수수료도 받아야 될 거고. 예. 근데 이게 운영이 될까요? 혹시 광주시에서 뭐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겁니까? 광주시에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 없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공공 배달앱 업체에 가맹점이 내는 수수료가 2%입니다. 오, 매월 싸네요. 판매 대금의 예. 2%고요. 예. 대신 이제 광주시에서는 공공 배달앱 업체 대신 소비자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 배달앱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할인 쿠폰을 지원하는 식인데요. 네, 올해 예산이 8억이라고 합니다. 예. 그 가운데 6억을 그 할인 쿠폰에 다 편성을 했다고 하고요. 가령 이제 뭐 금토일 주말 그리고 광복절 같은 휴일이나 복날처럼 이벤트성이 있는 날에는 소비자가 앱을 켜고 들어가면 할인 쿠폰이 마구마구 제공이 되는 소비자한테 이제 광주시가 할인 쿠폰을 주는데 이 할인 쿠폰은 공공 앱에서만 쓸 수 있게. 예, 그렇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기존의 민간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 같은 대형 업체에 좀 아무래도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예. 이 공공 배달 앱으로 선정이 되면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에서 쿠폰도 지급이 되고 또 지역 화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수익은 생기고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예. 또 공공 배달 앱은 광고가 아예 들어가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자만 늘어나기만 하면 이제 모두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주체 라이더들이 있잖아요. 예. 라이더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합류를 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예. 이 가맹점을 늘려야 하는 게 우선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공공 배달 앱이 직접 가맹점에 가서 영업을 하면 쉽지 않은 구조다 보니까 그걸 라이더가 해결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라이더가 오히려 영업을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앱의 영업을? 예. 그 관련 내용을 그 소상공인 연합회 진광종 부회장 이야기를 우선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가맹점을 입주를 시켜야 되는데 영업맨들이 가서 우리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신도 까십시오. 이래도 안 깐다니까 상대를 안 해줘요. 점주들이 왜 계속 일하고 하면서 귀찮고 바쁘고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해준다. 근데 자 라이더들은 가맹점을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배달하는 가맹점들은.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이런 거 수수료 낮고 한번 깔아보시죠. 일단 깔어. 이게 된다고요. 근데 비용이 들어가면은 고민하겠죠. 네.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응 알았어 깔아놔. 이게 된다고. 예. 좀 정리를 하자면 공공 배달 앱은 수수료가 워낙 저렴하고 또 이미 신뢰가 쌓인 라이더가 직접 영업을 해오기 때문에 네. 가맹점을 늘릴 수 있는 승산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라이더들도 배달료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어. 그 배달료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그렇죠.
이 공공 배달 앱은 일방적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 배달 수수료가 없습니다. 점주의 역량으로 책정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네. 가령 배달료가 4,000원이다라고 한다면 점주 2,000원, 소비자 2,000원 이런 식으로 점주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 여기서 광주 소상공인들이 배달료를 우리가 부담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오, 그래요? 예. 음. 광주시에서 공공 배달 앱을 이용하는 가맹점한테 건당 1,000원씩 매월 3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이 배달료를 부담한다고 해도 사실상 기존 배달의 민족 수수료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을 하겠다라고 목소리를 그러니까 내고 있는 점주가 거고요. 부담하는 배달료가 이제 확 떨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소비자 그리고 배달 라이더가 직접 소통을 하고 있는 만큼 좀 가격 거품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큰 상황이고요. 예. 독립운동 서명은 이달 말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결국 이제 독립운동 거점을 확보하는 지금 1차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공공 배달 앱을 일단 목표가 몇 명? 1,000명입니다. 1,000명. 네. 일단 이게 1차 목표다. 네. 이번에 좀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